항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2월의 첫 시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는지 근황 여쭤볼까요? 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서울 갔다 왔어요. 네. 물론 이제 이태원 참사 100일이라서 100일 행사는 제가 못 가고요. 우리나라에 그 대안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100여 개 정도 단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여 개 정도가 대안교육연대를 결성해서 미인가된 학교들이죠. 미인가된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이 과정 속에서 미인가된 교육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대안교육연대를 가지고 있는데 1년 사업 평가하고 뭐 올해 좀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저희 여수 YMCA도 이 대안교육연대에 들어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도 잘 모르는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교육 사업을 굉장히 교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 NGO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거기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좀 공부하고 교사들이랑 논의하는 거 보면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공교육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공교육을 거부하고 왜 이렇게 좀 사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서 따로 교육연대를 만드는지를 한번 고민해봤던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어떤 또 한 주 보내셨습니까? 뭐 특별하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불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맞아요. 그 합의 타결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협상하는 공간을 내줬거든요. 저희가 크게 뭘 한 건 없는데 순천 YMCA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되게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그리고 자벌도 노동조합 그리고 수탁기관 모두 다 이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제가 주변에서 그 현장에서 좀 지켜봤기 때문에 이 협의와 약속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리고 자벌들을 유치했다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 애도벌로 많이 띄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뭐냐면 생태도시 수도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의미 그 안에서의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이벤트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일단 다시 한번 자벌도 노동조합 그다음에 순천시 관계자들 그리고 순천시 노광규 시장님 그리고 위탁 업체들 모두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그 여순 사건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정부에서 올해까지로 1년을 연장을 한다고 거. 하는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초반에 길어져가지고 네. 어쨌든 할 말은 해야죠 뭐. 어쨌든 2월 넘어오면서 좋은 소식들을 일하고 좋은 징후라고 봐야겠죠. 그러게요. 설 끝나니까. 좋은 징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공지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여수 MBC 뉴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YMCA 토론 또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서진 정책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민의힘과 호남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소속 지자체장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에 두 번을 찾아왔었고 올해도 최근에 지난주에였죠. 전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을 이제 자주 오시니까 김석 총장께 좀 먼저 좀 드려야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이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정책의 변화, 네. 두 번째는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이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와서 정원박람회장도 둘러보고 특히 이제 순천 지역에서 굉장히 좀 그 뜨거운 감자였던 경전선을 우회하는 문제 또는 지하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인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순천시에서 이렇게 조수진 의원을 통해서 어떤 이번 예산 국면에서 작년 예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 현수막이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게이트 정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조수진 의원은? 시켜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개인의 정치적 확장력을 위해서? 그건 이제 조순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도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순천시를 팔로잉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적 역량 안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더 많은 3선 4선의 중진 의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순천시가 그렇게 컨택한 건 아니죠. 조순진 의원 쪽에서 그렇죠, 내려와서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순천시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 국민의힘에 필요한 뭐 예산과 이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남 동부 권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필요로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가 너무 국민의힘에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진 정책이 아니라 맛보기, 간보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대희 총장께서 어떻게 총평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정현 의원이 이제 순천에서 지역구를 할 때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결론은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일정 정도 의석을 차지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한데요. 강주 전남에서 쉽사리 표를 얻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 속에서 강주 일부 지역에서 뭐 30-40% 이상 뭐 절대적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표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었고 부동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뭐 원포인트 지지라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서진 정책이 과연 현재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5.18 폐마 발언이라든가 여순 사건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호남 지역 고위 공무원 중에서 호남 지역 상급 이상이 이번에 없었다 그래요. 네. 거의 소외됐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이 일정한 내년 총선에 힘을 받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 총선과 대선을 1년 앞두고 꼭 오거든요. 서진 정책으로.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내용인데 결과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좀 이 말을 좀 첨부를 하고 싶은데 네.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을 때 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을 때 그 광주 전남에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광주 전남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 굉장히 정성을 다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진 정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정성이고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가온다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의 문제를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순천에서 그 비례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이 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정현 그 후보도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득표를 좀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전남지사에서 순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정현이 당선된 바도 있기 때문에 서진 정책이 무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진정성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 그 국민의힘 서진 정책을 배우려면 이정현 의원이 어떻게 광주 전남 민원 문제를 처리했는지 대표적으로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정부 시절에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데 그때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좀 나름대로 좀 진정성 있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좀 이상하게 사람이 좀 이상해져 버렸죠. 뭐 장을 지지네 결국 안 지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또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 보도 지침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국면이 있었지만 당시 그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의 어떤 그 전남 호남 지역에 대한 민원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서진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께 요걸로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도부긴 하잖아요. 최고위원이니까 조수진 의원께서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지도부의 방문이고 어떤 확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만 내용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아직은 물음표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하람 변호사 당협위원장이죠. 예, 그 털어불어. 당권을 이제 도전하셔가지고 뭐 굉장히 지난주에 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털어불어가 키운 인물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네. 근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통령 최측근이었잖아요.
굵직한 그것들도 많이 맡았고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 뭐 이제 중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도부이고 천하람 변호사도 어찌 보면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한다고 당에서 찍힌 적도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측근들은 또 아니어서 그 핵심에 이게 서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과 정성은 최측근이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두 분은 결국은 이제 조의원, 최고위원이나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방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방이거든요. 호남 쪽에 있어서 뭐 현직 의원에 좀 도전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해서. 근데 어떻든 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의힘이 서진적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남 지역은 억가대학 문제라든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또 지방도시 소멸 문제가 있어요. 농어촌 소멸 문제. 예. 진짜 지역 현안 문제가 있거든요. 요건 법과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또 기재부의 뭐 예산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꿔야 될 문제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1년 단위로 지방 교부세를 약간 늘려준다거나 균등 예산을 한시적으로 뭐 거의 1년도에 아마 100억 200억을 더 올려준다거나 이런 걸 해서는 저는 은발의 오줌누기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더 이런 진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산 배분도 완전 10년, 20년 영구적으로 가는 정도로.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이 병행하지 않는 내용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강주 광역시에 가서는 그 도심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동의하는 바람이면 그 군공항이 어디로 갑니까? 전남으로 오는 거거든요. 군공항이. 그럼 강주 전남 갈라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강주와 전남의 분열 정책 이런 것을 수반하면서 서진 정책을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오히려 강주와 전남의 통합보다는 화합보다는 분열의 정책으로 좀 갈 확률이 높을 거다. 자기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로 갈 거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을 대하거나 지역 인재를 문제거나 지역 예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정성을 다해야 된다 봐요. 국민의힘이 어떻든 외형적으로 서진정책을 표방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우리의 안집이었던 나의 마당이었던 강주 전남에서 나는 어떤 변화와 진정성을 보일 것인지도 좀 동시에 노력해 나갈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님, 진정성과 정성은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직함 혹은 대통령과의 최측근 인연입니까? 실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애매한 게 대통령실 따로 당 따로 이러기 때문에 네. 그 실력자들이 윤핵관 빼놓고는 실력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성과 뭔가 실력도 있지만 여기도 또 하나는 실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혐오에 대한 문제를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 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계열로 뛰어든 문제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표를 얻어낼지 어떨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서 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 당선된다면 더할 날이 좁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 또 선거 판도도 일단 순천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과도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천하람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주체를 무소속 지자체장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일이 어떻게 잘 풀린다면 이란 전제를 달고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입당 원서랄지 아니면은 주는 것만 있으면 어쨌든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 지자체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역민들의 또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바뀐다고 한들 물론 바뀌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의견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그럼요. 예. 명확한 거고.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선수로 나설 욕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선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이제 제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목포하고 순천만 갔어요. 여수 나누고. 실제로 무소속
그 자치단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서 이제 조 최고위원이 본인이 향후 이제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근데 어떻든 기초자치단체 무소속들이 아마 국민의힘 입당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건 결국은. 근데 좀 다른 것은 어쨌든 경전성 관련해서 순천에서는 정무수석까지 같이 만나서 또는 국토부 장관까지 만나서 어떻게 보면 무소속 지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광폭의 행보가 맞아요. 지난해에 있긴 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의 네. 범위가 넓고 범위가 좀 굉장히 높다는 넓어졌고 것이 예. 그런 부분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요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22대 총선 획정 선거구 시한이 2달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2달 안에 마무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참 이게 어디로 솟구칠지 모르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말씀하신 김석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해룡면이 쪼개졌습니다. 네, 그렇죠. 쪼개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 하시는지 먼저 김석 총장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룡만 쪼개진 게 아니고 선거구가 통합되었죠. 사실은 순천, 구례, 곡성, 맞습니다. 갑, 을로 이렇게 통합된 것이라고 해요. 선거구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천을 반으로 쪼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 출마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분구가 될 것이라고 해서 각자 나름대로 출사표를 많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 해룡면이 그 을지구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선거구 분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도 현장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냐면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선거 구획이 엉망으로 돼버리는 문제는 유권자로 하여금 민주적 선택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1년 전에 선거구 획정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구 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선 전에 이야기 나눴던 여당 야당 모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께는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여수가 이제 하나로 합쳐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도 과거도 물론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치열하게 어찌 보면 내년 총선에 대한 대비를 각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지금 동부지 국회의원이 4분이에요. 4분인데 지금 한 3년 동안 흐름 보면 이대로라면 제가 4명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 물론 이제 전남 지역은 국회의원이 10명이에요. 이 10명은 쉽게 안 바뀔 거예요. 물론 이제 총선 문제는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것 속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동부 지역의 가지고 있는 총 의석수 4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인구 비례에 맞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은 2개로 가고 여수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오히려 표의 등가성 문제에서 좀 더 정의적 개념이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남 지역에 특히 10표 이 중에서 동부권 지역이 여수가 하나 줄어들면 중부나 서부로 또 한 표가 넘어가거든요. 이건 쉽게 동의 못할 거다. 그동안에 동부와 서부, 중부가 가지고 있던 표의 2표, 3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쉽게 안 바뀔 거다. 그런데 어떻든 순천이 여수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두 명으로 분구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여수는 통합되는 것이 맞는 말이다. 다만 동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10표 중에서 표가 절대 중부나 서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총량은 4표를 가지려고 할 거다.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대희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이고 또 근데 저는 이제 이 선거구 획정 제도 자체에 굉장히 큰 불만이란 말이에요. 매번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구 상한선 하한선에 이렇게 선 그어버리고 예를 우리 38선 긋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나 또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니까 출마자 모두에게 다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쯤 되면 저는 적어도 농어촌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가운데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88년이었는가요? 제 기억이 260 몇 명을 뭐 299명으로 늘리고 또 세종시 특별시가 되고 나니까 한 명을 늘려서 결국은 지금 현재 300명 국회의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일을 못해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뿐만 아니라 특히 도농 복합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의 여지가 너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심, 수도권 중심의 인구가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계획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과연 국토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면서 이번 이제 여수 갑을 선거구 합구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의 제도 안에서는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 이제 과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올 초에도 논란이 됐잖아요. 뭐 여수 갑구 울구를 순천에다 붙이네 마네 이런 방식으로 또 이상하게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을 굉장히 좀 민심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그런데 이제 해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영역이 지난번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2대1 등가성을 주장했거든요. 95년도에 4대1이었거든요. 10년 단위로 이게 10%씩 줄어들어서 지금 2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 인구는 말 그대로 뭐 국회의원 수가 20-30명 늘어나서 20명 가까이 늘어나야 되고 영호남 지역은 절반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5명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수도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또 법에 의한 지역 대표성을 또 어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수도권만 살아야 되고 수도권의 정치적 결정권만 높아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도의원은 소선거구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시의원만 좀 중선거구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렇다 보면 권역별 중선거구제도 국회의원은 노려볼 만하다. 한 지역구에 한 명 국회의원이 아니라요. 한 지역, 동북 지역은 예를 들어서 4명 내지 5명을, 4명 정도를 중권구제에서 인구 80만 정도가 4명 내지 5명을 뽑아내는 과정. 그렇게 해서 여수 국회의원은 순천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수는 광양 문제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역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공동으로 이해를 하려면 중선거구제로 가서 한 서너 명을 같이 뽑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는 좀 선거구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점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 체제 자체가 양당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선택되든지 간에 뭐 51%, 49%이 저울질이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 자체에서는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50% 연동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걸 100% 연동 비례대표를 하면 돼요. 그렇게 또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선거구와 관련된 구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인구 상한선 하한선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 지역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릴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차근차근 논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선거구 획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은 출마자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가운데서 인구 상한 한으로 간다고 하면 여수 갑구 울구 합쳐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후 정개특위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면 또 달라질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너무 뚜렷하고 그렇죠. 네.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얼마 전에 1박 2일 워크숍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죠. 그러니까요.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김혜재 의원이 여수와 순천 합쳐서 3명을 뽑으면 어떻겠냐라는 뭐 공식적인 제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천하람 변호사 이제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안 되면 소병철 순천 국회의원과 절대적 협력도 모색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께서 이야기 주신 것 중에서
권역별로 해서 3-4명을 한꺼번에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역 발전만을 위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지역 발전을 놓고 따졌을 때는 소선구제가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여수나 순천 한 명씩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역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 전문가인 대신에 지역이기만 또 신경 쓴다라는 비판도 있는지라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정치적 상황이 좀 다자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당제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소선구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면을 근데 이제 워낙 국회의원의 역할을 보다는 뭐 이렇게 민원 역할이랄지 뭐 이런 어떤 능력치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소선구제 맞느냐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네. 정치적 그 상황이 좀 다당제 형태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소선구제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저는 일정하게 이제 권역도 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렇죠. 중선거구제도 좀 노려볼 만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인 자기 기반이 뚜렷한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진보적이거나 좀 더 소수 정당의 내용이 이제 비례대표제가 좀 계속 이번에도 이렇게 가버린다면 차라리 어떻든 지역에서 어떻든 뭐 진보당이라든가 좀 소수 계열의 정당들이 좀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숨통을 트여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얻은 투표만큼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중대선거구는 과거에 우리가 그 전두환 시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전두환 시절에 민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결국은 의석수를 확보했던 아주 나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현재 정치 구동이 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두 분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소지역주의는 타파할 수 있겠으나 그 네네. 여수도 이제 갑을 뭐 순천, 여수 이렇게 그거는 타파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주말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혹은 아마 지역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혜재 의원이 그 제안한 거는 김혜재 의원의 개인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제기하면서 일정 부분 뉴스메이커가 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저는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것이 지난 총선에서 그 선거구 때문에 얼마나 순천 논란이 대단히 심했어요. 거기다가 아픈 생채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소금을 뿌려버리면 안 되죠. 일단 순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 중심에 좀 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 여수 갑구 울고 합쳐질 것 같다고 해서 뭐 본인이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는 국면을 찾는 것은 너무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기회주의적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문제는 저는 좀 어떻든 계속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계속 소원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한번 결정했지만 선진국 수준이 한 1.5대 1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줄어들었지만 아직 2대 1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수가 특히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설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선관위원회 획정이 아마 다음 달까지예요. 그 선관위 획정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4월 달까지인데 결국 이 논의에 좀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봐요. 국회의원 혼자만 가져가려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구조라서 네. 계속 이러한 요구들을 논의해서 정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 그래서 농어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강주 전남에 있는 건 결국 강주 전남 4군데 5군데에서 지금 6군데 7군데로 지역구가 지금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지나치게도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좀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C 토론 2월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서진정책 그리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여수 순천 YMC의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